문재인 정부에 조국이라고 하는 대단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조국 씨는 문재인 정권의 개혁 사령탑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이 지금에 이르러 새삼스럽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이러한 모습을 기억합니다. 한 손에 텀블러를 들고 다른 손으로 긴 앞머리를 쓸어 넘기던, 그리고 문재인 씨하고 마주 앉아서 격의 없이 이야기를 하곤 하는 그의 모습, 그것이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대한민국 전역에 마치 수십 대의 비행기가 하늘을 돌며 삐라를 퍼붓듯이 그렇게 전역에 굴러다녔습니다. 조국 씨는 문재인 씨의 불로초였고 또 촛불 집단이 우러러본 정의 그 자체였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민정수석이었고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 씨,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그는 권력기관 개조 이것을 들고 나섰습니다. 말이 그렇지 국가 전체의 척추를 바꿔 끼우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아직도 이것은 지지부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헌정사 갈아엎기, 헌법 개정이라고 하지만 그 내놓은 안을 보면 헌법 새로 만들기. 그래서 이와 같은 촛불혁명의 성화를 이고 다니던 조국 씨가 바로 앞에 이야기한 그러한 것들, 그런 혁명 과업을 진두지휘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은 바로 이 사람, 촛불혁명의 히어로 조국 씨의 아내인 정경심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이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마자 역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심지어 법원을 성토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습니다. 혹시 그들이 이 구속제도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좀 해보기로 합시다. 먼저 이 구속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겠죠. 누구나 구속의 목적 하면은 법조문을 들고 나서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구속을 한다. 또 과거 지금까지 어떤 경우에 구속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왜 구속이라는 제도를 두었는가? 그 이야기부터 해보기로 합시다. 그래야 구속이 무엇인지, 구속은 어떤 때 하는지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구속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니까 얼른 이 뜻이 들어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구속을 하면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자유가 제한이 되죠. 신체의 자유가 제한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형사사법기관이 자기들이 업무 처리를 하기에 적절한 그런 곳에 신병을 보호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응하지 않더라도
가서 만날 수 있고 또 조사를 할 수 있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면에서 형사소송의 진행을 위한 절차,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그 결과 형사소송에의 출석을 보장하고 또 증거를 인멸함으로써 수사와 심리를 방해하는 것을 사전에 제거한다.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증거인멸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그것이 범죄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증거라고 하는 것은 수사와 심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사실을 알고자 하는 수사기관과 법원 앞에서 사실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증거인멸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은 막아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그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확정된 형벌의 집행을 담보하려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는 정경심 씨가 했던 일들을 몇 가지 떠올려 보면 이렇습니다. 재판기일을 연기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당연히 형사소송의 진행을 방해하려고 하는 피고인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 다음에 51년 전에 부상당한 것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에 협조하기 곤란한 사정이라고 했죠. 결국 이 피의자는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수사를 방해하는 자라는 것이 여기에서 또다시 증명이 됐습니다. 바로 피고인 자신, 그 다음에 그의 그 변호인단이 한 소행들, 그것이 바로 법원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판단을 하게 하는데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쳤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구속이라는 제도, 이 구속을 통해서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자유를 제한받게 되면 당사자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만이 아니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편하고 불리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어떤가? 이것은 물론 구속제도를 논하는 형법학에서도 이것을 항상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가족과 직업에서 떠나 있게 됩니다. 돈도 벌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가족을 돌볼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또한 본인과 가족이 심각한 경제적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이 이렇게 구속이 되면 나머지 피부양자들은 심지어 생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죠. 또한 구속이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밖에 있을 때보다는 방어의 기회를 제한받게 될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어떻게 항변하고 또 변론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야 하는 처지의 피의자, 피고인이라면 여러 가지로 제한을 받겠죠. 그런데 정경심 씨의 경우에는 그러면 어떠한가? 그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이것을 한번 짚어보기로 하죠. 정경심 씨의 경우에 본인이 가족과 직업에서 떠나 있게 돼서 어려워진다 하는 이 부분은 원래 그가 가족과 따로 지내고 있었다. 이러한 뉴스 보도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집으로 귀가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이나 혹은 제3의 장소로 가 있다. 집에 없었다. 이것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직업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미 1년인가 하는 상당히 장기간 무급휴가를 받아놓은 상태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경심 씨의 경우에는 본인이 가족과 직업에서 떠나 있게 된다 하는 그로 인한 영향은 매우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내용을 좀 살펴보기로 합시다. 첫째, 그래서 가족을 돌볼 수 없다. 그런데 남편 조국 씨는 현재 강의를 맡고 있지 않아서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떠나서도 조국 씨 성년자 맞죠? 그리고 딸이 29, 아들이 24살 모두 성년자입니다. 그러니 집안에서의 식생활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예전에도 보면은 배달 음식을 종종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아들도 젊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편의점 식사를 좋아하고 해서 아무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돌본다 하는 것은 아무래도 자녀가 어리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어서 이것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둘째, 본인과 가족이 심각한 경제적 위험에 빠질 수 있다 하는데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죠. 정경심 씨의 집안, 그 집안은 본인의 가정도 그렇고 그 집안이 전부 부유층 집안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돈이 지천으로 그래서 돈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하는 그런 것이 이번에 또 문제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셋째, 방어의 기회를 제한받게 된다 그랬는데 이것도 알다시피 그는 변호인 그룹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무려 변호인 18명을 선임해 놓고 있고 그래서 구속으로 인해서 좀 불편해지는 부분은 변호인 18명이 충분히 이것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고 보면은 다행히 정경심 피의자는 이 구속의 부정적 효과로부터 자유로운 케이스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이 강의를 듣고 조국 씨가 자기 자신도 구속되는 것을 우려해서 서둘러 강의를 맡으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좋을까? 과연 유리할까?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오히려 구속의 필요성을 더 키우는 일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알아야 하겠죠. 이 구속제도라고 하는 것은 정경심 씨라고 하는 어떤 아주 특이하고 유명한 그런 인물에 대해서 미워서 그를 증오해서 혹은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는 복수심으로 활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구속제도는 정당한 목적이 있고 이런 의미에서 좀 불편하기는 하고 본인으로서는 불행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구속제도는 역시 정의 수호에 기여하는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구속이 되는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는 해보기로 하죠.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의 요건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 하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면은 구속의 요건을 갖췄다고 본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냥 이렇게 들으면은 그것은 생각하는 사람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이미 나와 있는 증거에 대해서도 반박을 할 생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이 판단을 하는 사람이 바로 법관입니다. 법관이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요건, 중요한 이 요건을 어떻게 판단을 하는가? 죄를 범했다 하는 것을 의심할 만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이 요건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도 아마 여러분은 좀 불분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당신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데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이 이번에 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한 이 판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 여러분은 그냥 국민 여러분이고 법관이 아닙니다. 그 판결을 한 공무원은 법관인 것이죠. 그에게 바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속의 요건으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있으면 구속한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그러면은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것이 뭐가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 주소가 아니라 주거라는 점에 유의를 하십시오. 여기에서 바로 구속제도의 목적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집이 있고 없고 또 떠돌아다니면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이것을 갖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형사소송 절차에 이 사람이 협조적인가 아니면은 협조하지 않았을 때 그 절차를 확보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판단한다. 입장이 전혀 다른 겁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이것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가령 정경심 씨 같은 경우에 그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 방법을 훼손하고 변경하고 위조하고 또 공범자라든지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거짓말을 해달라, 그렇지 않았다고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법원이 진실을 발견하는데 계속 방해를 해서 진실 발견이 곤란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증거인멸의 나쁜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구속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당연히 이것도 형사 절차를 방해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를 어떻게 판단을 하는가? 이것은 형사소송에서 이제 달아날 것이다 하는 그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이 요건을 충족했다 이렇게 보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특별히 중형이 선고될 것이 예측될 때 이 사람은 아주 장기의 그 형이 선고될 것이다. 이랬을 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달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사유만으로 구속 요건을 갖췄다. 이렇게 인정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에 주로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 요건이라고 해서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좀 알아두었으면 하는 게 그 선고될 형기보다 그 구속기간이 길면 안 된다. 가령 구속기간이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구속기간이 3년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 형이 실제로는 중신형이더라. 이렇게 되면은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났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바로 이와 같은 기준이 그 비례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그야말로 이것은 형사소송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법원이 이번에 정경심 씨의 그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법원이 이래서 발부한다 하고 밝힌 사유, 그것을 여러분이 다시 보게 되면 과연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납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정경심 씨의 구속은 이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조국 씨 사안이 남아있는 것이죠. 정경심 씨는 자신의 범죄 혐의를 99% 부인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조국 씨는 어떤가? 그는 내가 가장이다 이런 말까지 했고, 그러면서도 자기 집안 전체가 피해자다 하면서 조국 씨를 지지하고 그 시위를 하던 그 지지자를 향해서 사실상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니 조국 씨 본인은 자기도 그렇고 자기 아내, 자기 딸, 아들, 동생, 또 얼마나 또 이것이 연결되어 있을지, 몇 사람에게 연결되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모든 범죄 혐의를 200% 부정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2019년 10월 24일자 뉴스를 한 대목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씨의 아내 그 정경심 씨가 조국 씨 그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허위 해명 자료를 급하게 만들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습니다. 조국 펀드는 투자 내용을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였다는 내용의 허위 해명 자료를 급조하도록 펀드 관련자들에게 정경심 씨가 지시를 했고, 그 초안을 조국 전 장관이 직접 건네받은 사실도 나왔다. 이렇게 깊숙이 연루라기보다는 결국은 자기 일이 아닌가, 여러모로 보면 그렇습니다. 두고 봐야 하겠지만 그렇다 하는 겁니다. 200% 부정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찬반 투표를 실시해 보기로 합시다. 제 내용을 잘 들어보십시오. 임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님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앞에서 법원에서 밝힌 구속 필요성은 이미 우리가 알아보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님도 가야 한다. 그러면 짬뽕이라고 쓰시고 님은 됐다. 이제 안 가도 된다. 이러면은 짜장면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이제 투표를 시작합니다.
più tra i farfalloni amoroso, notte e giorno di torno girano,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Narcisetto ad Ogino d'amor.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Narcisetto ad Ogino d'amor. Non più avrai questi bei panacchini, quel cappello leggero galante, quella chioma, quell'aria brillante, quel vermiglio d'onesco color, quel vermiglio d'onesco color. Non più avrai quei pennacchini, quel cappello, quella chioma, quell'aria brillante. Non più tra i farfalloni amoroso, notte e giorno di torno girando,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Narcisetto ad Ogino d'amor.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Narcisetto ad Ogino d'amor. Fra guerrieri può far bacco, gran bustacchi stretto sacco, schioppo in spalla, sciabla a fianco, collo dritto, uso franco, un gran casco, un gran turbante, molto onor, poco cantante, poco cantante, poco cantante. Ed invece del fandango una marcia per il fango, per montagne, per valloni, con le nevi e salioni, al concerto di tromboni, di fanfarte e di cannoni, che le porre tutti i tuoni all'orecchio fan fischiar. Non più avrai quei pennacchini, non più avrai quel cappello, non più avrai quella chioma, non più avrai quell'aria brillante. Non più avrai farfalloni amoroso, notte e giorno di torno girato,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Narcisetto ad Ogino d'amor.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Narcisetto ad Ogino d'amor. Che rovino alla vittoria, alla gloria militar, che rovino alla vittoria, alla gloria militar, alla gloria militar, alla gloria militar.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